한국 없이 세계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2025년 맨체스터 대학 대강당. 평생 독일과 유럽의 기술 우월성을 설파해온 안나 밀러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제 교과서는 이제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청중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일주일의 한국 방문이 세계적 로봇공학자의 30년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부산항에서 목격한 완전 자율 물류 시스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의 기술 혁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이라며 안나 밀러가 밝히는 충격적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밀러입니다. 독일 출신 로봇공학자이자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예요. 주로 로봇 터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메일이 재받은 편지함에 꼬박 사흘 동안 놓여 있었어요. 안나 밀러 박사님, 글로벌 스마트 물류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합니다. 그들은 제가 먼저 부산항을 방문해서 한국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길 원했죠. 저는 그 메시지를 거의 삭제할 뻔했어요. 한국 기술은 그저 조립 라인 작업일 뿐이야. 마침내 수락 버튼을 클릭하면서 맨체스터 대학의 제 조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둥근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죠.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설계한 것을 조립하는데 능숙할 뿐이야. 그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국의 깨끗한 연구실에서의 제 삶은 편안했죠. 그전에는 케임브리지에서 로봇 터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저를 존중했고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옷가지와 연구 논문들을 깔끔하게 쌓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등을 꼿꼿이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다니거든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제 마음도 그렇게 작동하죠. 마이너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해요. 비행기 안에서는 제 노트를 검토하고 머릿속으로 공손하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친절하게 대하되 너무 기대하지는 마, 제 상사가 말했었죠. 비행은 길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분주했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표지판을 든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 저는 사미르 파텔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단정한 비즈니스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 가이드가 될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항만 시설을 보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한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고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산까지 차로 가는 길은 길었어요. 창문을 통해 산과 도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사미르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서구 기술이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컨퍼런스 연설을 쓰고 있었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부산에 가까워지면서 사미르가 말했어요. 항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감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는 사실이었죠. 제 깔끔하고 정돈된 세계가 곧 뒤집힐 거라는 걸요. 차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볼 수 있었어요. 부산항이 거대한 살아있는 기계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인간 운영자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 차량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배들이 완벽한 순서로 줄지어 있었어요. 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 사미르가 제 놀라움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너무 바빴거든요. 결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였어요. 관제실을 보고 싶으세요?
사미르가 물었어요. 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마이너스 의심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만약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다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이미 제 이해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문턱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부산항은 정말 거대했어요. 저는 물가 가장자리에 서서 기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거대한 로봇 크레인들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도 무거운 금속 상자들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운전자 없는 작은 차들이 높이 쌓인 컨테이너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한 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작동하는 거죠? 제 놀라움을 감추려고 하면서 사미르에게 물었어요. 사미르는 유리창이 있는 높은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마트 기계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할지 알고 있어요. 도착한 상자들을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약 1시간 반 정도요. 그가 대답했어요. 영국에서는 24시간 이상 걸리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틀렸던 거예요. 정말 크게 틀렸어요. 우리는 관제실로 걸어갔어요.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벽을 뒤덮고 있는 곳이었죠. 바다를 가로지르는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운반하는 배들이었죠. 몇 명의 사람들만이 책상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를 보는 것 같네요. 저는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배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더 큰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그 주 후반에 저는 서울에 있는 특별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유토 나카무라라는 일본 과학자가 저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치 마법처럼 공중에 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만져보세요, 유토가 말했어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제 손가락이 떠 있는 이미지를 통과했을 때 작은 진동 느낌이 전해졌어요. 마치 실제 물건을 만지는 것 같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우리 연구는 미국 MIT보다 8년 앞서 있어요. 유토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 증거를 직접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삼성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 방들은 너무 깨끗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수 슈트를 입어야 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중국인, 대만인, 독일인, 캐나다인 엔지니어들이 모두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배송 날짜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최 씨라는 한국인 매니저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스스로 지켜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매일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노트북에 적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 기술이 단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 건물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 흥분해 있었거든요. 실험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은 말하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죠. 어느 저녁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의료용 홀로그램을 연구하는 프랑스 과학자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공중에 떠 있는 인체의 3D 이미지로 수술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죠. 우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술을 사용해요. 마리라는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시도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그저 여정의 일부일 뿐이죠. 매일 밤 저는 제 컨퍼런스 연설을 조금씩 더 바꾸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말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제 세계는 한 번에 하나씩 놀라움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제 연설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저는 싱가포르 호텔 방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준비해둔 모든 슬라이드가 이제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 후에 어떻게 한국 기술이 단지 조립 작업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지우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컨퍼런스는 불과 3시간 뒤였어요.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배웠던 것들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죠. 연구실의 한밤중 불빛이 생각났어요. 과학자들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던 곳이요. 라제시 쿠마르 그 인도 연구원이 한국식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물이 고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은 항상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어. 그가 말했었죠. 저는 제 연설을 위한 새로운 말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진실을요? 제 마음은 보통 모든 것을 깔끔한 상자에 정리하는데 이제 그 상자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옳은 것을 좋아했지만 정직한 것이 더 중요했어요. 2시간 후 저는 컨퍼런스 센터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 독일 전문가가 아시아 기술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5분 남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젊은 스태프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노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예전의 안나라면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안나는 겸손함을 느끼고 있었죠.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밝은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조명이 뜨거웠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제가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말하려고 계획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청중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 기술이 단지 조립 작업일 뿐이라고 믿으며 한국에 갔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부산항에 대해 설명했어요. 배와 크레인이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이는 곳이요. 제 손가락 아래에서 실제처럼 느껴지는 홀로그램을 만졌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공장들이 약속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문제는 그들의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질문은 기계 뒤에 있는 철학에 관한 것이죠. 제가 말하는 동안 제가 봤던 것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얼굴이 호기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온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밀러 박사님,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인상적인, 그렇게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방 안의 사람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의 진실의 순간이었죠. 그들은 기술을 단지 제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사람 중심의 문화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조선, 해운의 삼각형을 만들어 전체 경제를 뒷받침했는지 설명했어요. 포스코는 철강을 만들죠. 현대중공업은 그 철강으로 배를 만들어요. HMM은 그 배들을 전 세계로 운항해요. 세 가지가 완벽한 시스템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든 한국은 멈추지 않아요. 저는 계속했어요. 연구실 불빛은 계속 켜져 있어요. 항구와 공장의 기계들은 계속 돌아가요. 이 나라가 대통령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국가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지 한국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죠. 청중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듣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에 메모를 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술을 볼 때 연설을 마치면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봐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만든 인간의 사고방식을 봐야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봐야 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어쩐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이 저를 예전의 좁은 사고방식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단지 기술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지에 대한 지혜였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제 여행 가방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싱가포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했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제 나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맨체스터 대학 캠퍼스는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어요. 회색 돌 건물들, 푸른 잔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수업에 서둘러 가는 학생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밀러 박사님, 제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제 조교가 말했어요. 여행은 어떠셨어요? 저는 몇 마디 말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첫 주 저는 제 모든 연구 계획을 바꾸고 있었어요. 전에는 로봇이 물건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연구했었죠. 이제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연구하고 싶었어요. 어떤 곳은 실패 후에도 계속 시도하는 반면 다른 곳은 포기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죠. 제 상사는 바로 그 차이를 알아챘어요.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달라지셨네요. 회의 중에 그가 말했어요. 그는 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혼란스러워 보였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밤에는 큰 신문사에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글자를 타이핑했죠. 한국은 더 이상 값싼 조립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창조하는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컴퓨터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기사를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다른 대학들은 제게 와서 강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학생들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고요. 제 책상 위에는 유토의 연구실에서 받은 작은 선물, 투명한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작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만지며 손끝에 느껴지는 약간의 진동을 느끼곤 했죠. 그것은 혁신이 단지 우리가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수업에서 저는 다르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기술을 볼 때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 뒤에 있는 철학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만든 태도를 찾아보세요.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춥고 비 오는 어느 날, 제 팀은 새로운 로봇 디자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3번이나 실패했었죠. 모두가 지치고 좌절해 보였어요. 불가능해요. 한 학생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을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연구원들. 각 실패 후에 그들이 다시라고 말하던 방식. 한 번 더 시도해 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요. 우리는 자정까지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며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했죠. 그해 후반에 저는 전 세계 컨퍼런스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저는 도쿄, 뉴욕, 베를린, 시드니의 무대에 서 있었죠. 매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만약 한국 기술이 단 하루만 멈춘다면 저는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은 항상 침묵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세계는 그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세계는 그것을 느낄 거고요. 한때 조립 국가들을 업신여기던 독일 엔지니어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죠. 작은 것들이 올바른 시스템에서 함께 작동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이제 사람들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저는 로봇이나 컴퓨터나 홀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한 단어를 말하죠. 다시. 다시 시도하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는 여정의 끝이 아니니까요. 그저 길을 따라가는 또 다른 발걸음일 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